두보 초당 정문에 모습을 나타낸 문재인 대통령.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입니다. 중국인 안내자의 설명을 들은 후 한국에서 학생 때 두보의 시를 배운 인연도 소개합니다. 특히 그 일반 민중들과 서민들의 그 아픔을 고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잠시 후 이들 만남의 마지막 주인공 아베 총리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한중일 삼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는 건 실로 오랜만입니다. 两个黄鹂鸣翠柳, 꾀꼬리 두 마리 푸른 버드나무에서 울고 백로는 일렬로 푸른 하늘을 날아가네. 지난 20년간 경제와 외교, 문화, 인적 교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온 한중일 3국. 불행한 역사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슈버는 새해를 맞아 우리와 이웃한 두 나라이자 한반도 4강인 중일과의 관계를 전망해 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2016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는 임시로 갈등을 봉합했을 뿐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연말 어딘가 달라진 중국의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대통령 일행을 맞이한 이는 우리 측 장하성 주 중국 대사와 중국 측 외교부 로자오후이 부부장입니다. 로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으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중국 측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이번엔 시간을 거꾸로 돌려 사드 문제로 양국이 서먹했던 3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서우두 공항에 영접을 나온 건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우리로 치면 차관복급인데요. 차관급과 차관복급은 외교의 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도 3년 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 예우가 사뭇 달라진 건데요. 양 정상 간 발언의 온도도 높아진 분위기였습니다.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하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맹자의 공손추 하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시진핑 주석이 2년 전 언급한 말입니다. 시 주석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다시 꺼낸 건 지금도 시 주석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친근감의 표현. 我愿同总统先生一道，为推动双边关系迈上新的更高水平发挥领导作用。中韩关系发展 훈풍이 느껴지던 이날 회담. 그러나 양국 간 현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선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分量的国家。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인 환할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앞으로 문화, 체육, 교육, 언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협력을 이뤄내자라는 이야기가 오간 걸로 전해집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 어린 말이다라며 양국 간 밀접 소통을 통한 양자 관계의 심화 발전을 높이 평가했고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는 완전한 복원에 더 속도를 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시 주석 방한은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 즉 한류 금지령 해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진핑 주석이 다시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가 한중 간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고 또 협력의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표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80% 정도의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중 관계 전망은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중 나온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과 대화가 좋은 비는 시들을 알아 봄이 오면 만물을 적시네 라는 두보의 시처럼 한중 양국의 새로운 관계 발전을 이루는 좋은 비가 되길 기대합니다. 잠시 섭섭할 수는 있지만 멀어질 수 없는 한중 관계. 2020년 꽃피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입니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단독 환담 사진입니다. 11분간의 환담은 문 대통령의 돌발 제안으로 성사된 깜짝 만남이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양 정상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극심한 갈등을 겪던 양국에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입니다. 2019년은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은 해입니다. 양국 국민 정서도 극한으로 치달았는데요. 제작진은 일본에 거주 중인 조아영 씨를 통해 현지 분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조아영입니다. 고전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 3월에 일본에 와서 벌써 한 1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도쿄 인근인 사이타마 현에서 유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강대강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를 직접 경험한 이 중 한 명입니다.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약간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한국 사람이라 대답하니까 약간 되게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사장님이 아니라 손님께서. 손님께서? 네, 그래서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길을 닫고 그냥 서빙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형제분들도 좀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가족분들이. 네, 굉장히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친구들은 장난으로 괜찮냐 이러면서 근데 너는 얼굴이 일본인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한국어만 안 하면 일본인 줄 알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정도? 그 정도예요. 당시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일본 현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맞서자는 쪽과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그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격앙됐던 감정은 많이 누그러진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 내 친구들도 이제는 별로 한국이랑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악화됐을 때보다 지금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은 더 오히려 둔감해졌어요. 더 네. 둔감해지고. 조 씨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란 믿음도 있습니다.
미약하긴 하나 양국 모두 유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2019년을 일주일여 가량 남기고 열린 정상회담에는 세간의 관심이 쏠리기 충분했습니다. 오늘 총리과의 회담이 인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 정상이 모두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꼽은 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日韓両国はお互いと重要な隣国同士であり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그 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재확인했습니다. 일단 한일 현안을 해결하려면 양국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私としてもこの重要な日韓関係をぜひ改善したいと考えており、今日は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그럼에도 한일 관계의 완전한 복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계 개선 의지가 있긴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전초회담 시간의 3분의 1가량이 할애된 징용 피해자 관련 문제에 있어 양 정상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의 이 한국에 대한 인식은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한 양국 간의 근본적인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 인식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는 게 아니죠. 왜 그러면 아베 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일본의 그 민족주의적인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베 총리가 바뀌어야만이 좀 더 근본적인 한일 관계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기본 입장에 대해 강하게 설명하면서도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당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올해 3, 4월께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시작되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는 만큼 대화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まず今回の日韓首脳会談では、日韓間の最大の課題である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ついては、安倍総理から文大統領に対し、直接早期の解決を求め、両首脳は問題解決に向けた外交当局間の協議を継続している。 견고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현안인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도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며 톱다운식 해결에 실패했다는 반응. 다만 입장차는 확인했지만 두 정상의 만남으로 관계 복원에 물꼬를 열었다는 기대감도 공존합니다. 보통 정상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정상 간 만남이 양국 관계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 이후에 한일 관계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는 점진적으로 그 개선을 기대해야지 급진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2020년 한일 관계는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돌파구는 없었고 여전히 여러 고비가 남았지만 꾸준히 대화하다 보면 꼬여있는 실타래도 풀릴 수 있다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는 재개될 수 있을까? 남북 관계는 문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 한반도 정세 전망 그 마지막은 북한입니다. 자유자재로 영상을 편집하는 이 사람은 올해 34살의 장명진 씨. 반갑습니다, 동무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효과 편집 같은 경우는 여기 다 파일 있거든요. 내가 자주 쓰는 효과음 해가지고 이제 효과에 뭐 뜨억 이런 거 넣고, 효과음 넣고. 네, 효과음 넣고, 그래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줌이나 이런 걸 하고 마지막에 저는 썸네일 만들거든요. 4년 전부터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명진 씨의 콘텐츠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나름 조금 캐치해가지고 저는 이제 고향이 북한이니까 북한 남자, 영국 남자처럼 북한 남자고 이제 문화 통역사로 써 있는데 북한에도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북한 문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편견 가진 그런 거를 제가 아는 만큼 진솔하게 이야기하려고 뭐 좀 건방지게 뭐 통역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문화 통역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문화 통역사를 자처한 명진 씨는 지난 98년 탈북한 세터민입니다. 3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명진 씨. 유튜브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남북의 오해를 풀 수 있어 보람된다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동무들. 자, 오늘은 뭐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찍고. 명진 씨가 그런 체감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난 한 해 남북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북미 회담이 큰 성과 없이 종료되었지만 남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동맹 관계로 인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북한이 남한에 실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증거로 올 초 있었던 북한의 전원회의에서 대남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여러 차례 남북 관계를 언급한 국가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남북 관계는 어떨까? 해답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정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 관계는 필연적으로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만을 기다리지 않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는 분야인 접경지역 협력과 체육 교류부터 차근차근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남북 협력 사업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인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도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관광 사업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의 어떤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 하반기에 있을 도쿄올림픽도
남북 관계를 개선할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최 즈음에 이제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모든 군사 행동도 중단될 것이고 또 일본도 또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옆에 일본 올림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물론 우리의 이러한 손짓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작년이었나요? 자작년이었나요? 두 정상께서 막 냉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상만 그 평양냉면 드시지 말고 우리 이제 인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서로 만나서 백두산에서 금강산에서 한라산에서 같이 막걸리에 냉면 먹는 그런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북미 관계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시급합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북한은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무기와 충격적 실제 행동을 예고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호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딜레마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올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서 입장을 바꾸게 만들고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보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협상, 새로운 전략무기 얘기는 했지만 사실 김 위원장으로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만한 분이 없거든.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새해 전야 행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입만 열면 본인이 대북 정책을 잘해서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전쟁도 안 일어났다. 자기의 정책은 성공이다. 업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언제든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두 정상. 2020년 다시 대화가 재개되리라 전망합니다. 올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로운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대화와 소통입니다. 2020년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치열한 외교전은 계속됩니다.